이번에는 왕초보를 위한 CNN 시간입니다. CNN 아주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유다시티에 계시는 루이스 이분의 동영상과 페이페이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 발표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CNN은 원래 이미지 인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2x2짜리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패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백슬래시, 슬래시 이 두 가지 패턴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CNN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실제 이미지는 원래 훨씬 크겠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백슬래시 패턴이라고 하면 이 백슬래시 모양을 2x2짜리 픽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1과 1 이 부분, 실제 이런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이 검은색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 흰색인 부분을 -1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1 음수 쪽으로 안 가고요. 보통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 또는 0에서 255 RGB 때문에 그렇죠. 이게 0에서 255 사이의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를 든 것 뿐이니까요. 그냥 여기서 범위는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정확히는 -1하고 1 두 개네요. 딱 두 개 숫자로 표시했고,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왜 길게 표시했냐, 이 부분은 컴퓨터는 어차피 정사각형 모양 이런 걸 알 수 없거든요. 컴퓨터 입력은 어차피 시퀀셜랑 순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열하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대로,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대로 실제로 컴퓨터에는 입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 슬래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슬래시 모양이 나오도록 슬래시 모양의 검은색 부분을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1로 표시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핀턴 그림에서 지금 녹색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들이 추가됐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기호 대신에 1을 더해가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요 밑에 있는 원래 있던 요 부분이 이미지였죠. 아까 이쪽에 있는 이미지였고, 이쪽에 있는 녹색 부분들은 뭐냐, 이 이미지 각각 픽셀에다가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연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지. 이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예제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패턴을 찾기 좋은 방법을 오른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것 뿐이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각각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이렇게 각각 곱하는 거죠.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로 곱한 거죠. 서로 이렇게 4개를 이런 식으로 곱한 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표시됐고요. 이렇게 곱하면 각각 이렇게 4개의 정수가 나오는데, 이 4개의 정수들을 모두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셈 연산을 하고 나온 4개의 값을 모두 더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픽셀 값에다가 곱셈을 해줬냐 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일일이 있는 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을 때 큰 숫자, 최대값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값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 있는 픽셀 값에는 양수를 곱해주고요. 우리가 찾는 패턴이 없는 부분에서는 음수를 곱해줘서 최대값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없는 패턴 부분에는 음수가 곱해지면서 양수가 나왔죠. 있는 패턴에서는 그대로 양수를 곱해줘서 다시 양수가 나오고, 이렇게 모두 양수를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다면 최종 더한 값 자체를 최대값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겠죠. 밑에 보시면 밑에 부분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결과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4로 나와서 있고 없고를 확실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산 방법 자체가 컨볼루션 연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긴 있는데 한 픽셀이 약간 달라요. 원래 이미지였다면 아마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어중간하게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연산해보면 곱셈이 되고 나온 결과값을 모두 더해주면 2가 나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으면 최대값인 4가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서 2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2라는 값 자체는 최대값인 4와 최소값인 마이너스 4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깝나요? 2라는 값은 그래도 최대값에 좀 더 가깝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패턴을 온전히 찾으면 4로 정확히 표시하고 싶은데 패턴이 있긴 있는데 약간 애매하다, 이렇게 노이즈 같은 게 약간 섞여 있다, 이걸 표시할 때 최대값 근처의 값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없잖아요. 패턴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건데 요건 패턴이 없는 거고, 실제 이미지로 따지면 이 정도? 왼쪽 아래 모퉁이 점이 하나 있는 이런 모양일 텐데요. 이럴 때도 똑같은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얻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는 그래도 마이너스 4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 백슬래시 형태의 찾고자 하는 패턴, 이런 패턴은 확실히 없는 건 아니고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정도 되겠네요.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컨볼루션 이런 연산의 장점은 노이즈가 있더라도 좀 로버스트하게, 동영상에서는 로버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나의 수치로 있다 없다에 대해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 노이즈가 있어도,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NN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이 4개의 값, 이 값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값들 자체가 웨이트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입력하는 이 파란색 값들이 입력값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값들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값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는 이미지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웨이트입니다. CNN에서는 필터라고 하죠. 필터 값을 처음에 모르겠어요. 뭔지, 뭘 줘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모두 플러스 1로 준 거죠. 이거는 모두 플러스 1로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이렇게 하죠. 플러스 1끼리 플러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끼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끼리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산 결과가 이 두 개의 연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이걸 다 더해주면 스칼라 값으로 0으로 나오죠. 이게 현재 저희가 아무것도 정보 없이 초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값입니다. 이제 학습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모두 다 플러스 1이었던 이 값들을 약간씩 바꿔볼게요. 사실 백프로포게이션에 의해서 학습할 때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것저것 값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하나 값들 플러스에서 하나 값만 마이너스로 바꿔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 필터의 모습으로 좀 더 닮아가면 좋은 케이스가 될 거고 안 닮아가면 나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나쁘고 좋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본 동영상에서 여기 빨간 부분 표시한 이 부분은 워스트하고 베스트가 순서가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좀 더 나은 필터가 됐고 어떤 경우가 좀 더 나쁜 필터가 됐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판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나온 하나의 스칼라 값이 최대값이 됐을 때, 여기서 최대값은 4고요. 4가 됐을 때 우리는 그 필터를, 그래서 이 필터죠. 필터를 좋은 필터라고 하겠다. 그 필터를 얻고 싶다라는 거죠. 각각의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비교하려면 마찬가지로 이 2개와 연산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를 얻은 다음에 이전의 결과값하고 이전의 이 결과값이잖아요. 이 결과가 아니라 이전의 결과값 요거하고 차이점은 여기만 있겠죠.
하여튼 한 값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스칼라 값은 -2가 됩니다. 여기 있는 네 값들을 모두 더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거는 4였잖아요. 최대값 4였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답을 넣어줬거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 정답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게 4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2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좋아진 걸까요? 나빠진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4값하고 이전 결과값, 또 4값하고 현재 결과값, 요거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빼기 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인스퀘어 에러처럼 뭐 제곱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크고 작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초기값하고 먼저 보시면 초기값 이 두 개를 볼게요. 두 개 보시면 플러스 4에서 빼기 0이죠. 그러면 4가 되고요. 이 두 개 보시면 플러스 4에서 빼기 2죠. 그래서 6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값 4하고 더 멀어진 거죠. 원래는 4만큼 떨어졌는데 나중엔 하나 고치고 났더니 6만큼 더 멀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이것은 워스트 케이스가 됩니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요 값을 바꿨을 때는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가고요. 최종 값이 3이 나오는데 이 3이라는 값은 플러스 4와 차이가 1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코스트, 뭐 로스 아니면 차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답하고의 차이니까요. 따라서 코스트가 1이에요. 예전에는 4였죠. 4에서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좋아진 거죠. 왜냐면은 정답하고 가까우면 더 좋은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전에 있던 요 필터보다 요 필터가 더 좋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필터도 이 코스트 값 자체가 이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더 좋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초기값에서 더 좋은 필터 값으로 찾아내는 과정이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하지만 현재 실제로 백프로포게이션에서는 이렇게 랜덤하게 찾지 않고 이렇게 앤서가 되는 값을 정답에서부터 뒤로, 백프로포게이트 뒤로 전파되는 거죠. 뒤로 전파되는 방식으로 해서 점차 학습하게 됩니다. 초기 값에서 현재 이 값을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세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서는 이 값을 바꿔줬고 여기서는 이 값을 바꿔줬죠.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4였는데 이 값의 결과값이 똑같이 4이므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필터가 우리가 원하는 필터가 되고 이 필터 값들을 얻는 것이 우리가 CNN을 학습하는 과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값을 갈 수 있도록 계속 필터의 값들을 수정해주는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신경망에서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경사하강법 과정을 통합니다. 우리는 지금 1-1로 극단적으로 수치를 바꿔줬지만 실제는 이렇게 수치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한 컨볼루션 뉴럴넷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커졌죠. 3x3 짜리 이미지가 됐는데요. 보시면 모든 케이스를 하기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 두 부분만 해볼게요. 파란색 부분, 그 다음에 녹색 부분. 실제로 이 필터를 학습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똑같은 필터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똑같은 필터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똑같은 필터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두 개만, 파란색과 녹색 두 개만 표시했고요. 보시면 파란색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필터 여기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필터가 원하는 값들이죠. 이미지 값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다가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러면 전체 이미지는 이렇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컨볼루션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볼루션 해서 왼쪽에 보시면 4개죠. 4번 할 수 있죠. 4개에서 얻은 값들이 스칼라 값, 어떤 값 하나잖아요. 실수값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값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4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4개를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봤어요. 이 값을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기 4개의 값들 표시한 거에 대해서 그냥 쭉 나열하면 돼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4개를 나열해서 이 4개의 값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4개 값들이 이럴 때 우리가 찾고 있는 패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빈 값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이런 모양이 있어야겠죠. 이런 모양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여기로 따지면 여기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 이 부분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에는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헷갈리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제가 노란색, 빨간색인데 여기 순서를 빨간색, 노란색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순서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개별적으로 매칭되는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왔을 때는 순서 상관없이 쭉 나열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풀링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CNN에서는 컨볼루션 하는 레이어도 있고요. 또 이렇게 풀링 하는 레이어가 또 따로 있어요. 우선은 지금까지 이미 많이 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4개와 4개를 컨볼루션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해서 이 값을 얻게 되고요. 값과 또 이 값을 해서 이걸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값과 이걸 해서 값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각각의 값들에서 4가 있다 없다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풀링을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었잖아요. 맥스값, 최대값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전체 모양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풀링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풀링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풀링의 사실 목적은 큰 이미지를 점차 크기를 줄여가면서, 크기를 줄인다는 거는 사실 해상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큰 이미지였는데 점차 이렇게 크기를 줄이는 것을 하면서 좀 더 넓게 보고자 하는 거죠. 좀 더 전체 그림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일부분만 보잖아요. 이렇게 조금 일부분만 보는데 풀링을 해서 해상도를 줄이게 되면 한 번에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목적입니다. 만약에 좀 전에 이렇게 어떤 풀링 대신에 하나를 그냥 하나로 옮긴 거잖아요. 이거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2x2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풀링하는 거, 해상도를 줄이는 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요 4개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취합니다. 최대값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4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최대값을 취한다는 의미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값하고 가까운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 네 값들은 여기서 이 각각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맥스 값, 이 전체 중에서의 하나의 맥스 값을 찾으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는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있다 없다는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전체에서 맥스를 취하면 4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의 의미는 원래 있던 이 필터, 이 패턴, 찾고자 했던 이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케이스로 해서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똑같은 필터죠. 필터에서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최대값을 취하게 되면 2가 되죠. 2라는 의미는 우리가 찾고자 했던 패턴이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풀링은 있다 없다만 표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해상도를 줄임으로써 위치 정보는 사라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서브샘플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화면은요, 지금 보시면 필터가 2개가 있어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모든 이미지를 인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여러 개의 조합일 텐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사용해 보는 거고요. 그럼 이 2개의 필터로 얼마나 많은 패턴을 학습할 수 있냐, 학습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냐, 이 패턴을 슬래시를 파란색, 슬래시를 보라색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패턴이 이렇게 있을 거고 보라색 패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서는 슬래시 패턴이니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요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만 있는 거죠.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슬래시 패턴은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있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있는. 따라서 두 개의 패턴을 이용해서 두 개의 필터겠죠. 두 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X자 모양을 찾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이런 모양이 있을 거고,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슬래시 패턴이 있는 거고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백슬래시도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지막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전체 이미지가 어떤 모양인지 찾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양이 X자 모양이었다 라고 하면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가지 패턴을 통해서 각각 만들어서 계산을 해서 여기 결과를 얻고 밑에 결과를 얻고, 이거 얻어진 이 결과를 실제 정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장 많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요. 현실적인 이미지, 실제 이미지들. 좀 전에는 사실 픽셀, 2픽셀, 3픽셀짜리 이미지를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컨볼루션 과정, 그 다음에 풀링 과정, 컨볼루션, 풀링,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줄여서 넓게 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두 개가 모양이 사실은 여기 볼 때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똑같이 모양을 나왔는데 사실 하는 역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차이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서는 얻어진 모든 값들을 쭉 나열해서 풀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캣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전 페이지에 보셨던 여기 X 동그라미 슬래시 이런 모양이라고 판단하면 이것들이 한마디로 X 동그라미 슬래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 대신에 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캣 대신에 동그라미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4개의 전체 이미지의 패턴. 이것이 여기서는 지금 독, 캣, 옷, 벌드,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여기 컨볼루션 한 후에 결과값에 이렇게 ReLU라고 붙어 있죠. 이 ReLU가 논리니어 펑션이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비선형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은 선형 연산인데요. WX
곱하기 b 이런 식의 연산을 선형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선형연산으로 학습했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은 거, 잘 피팅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비선형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ReLU 같은 경우는 그런 비선형 함수인데요. ReLU 말고 다른 비선형 함수를 써도 될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선형 함수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함수들이,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들어가는 거는 CNN이나 RNN이나 일반적인 fully connected 레이어나 다 동일합니다. 이 화면은요, 얼굴 인식인데요. 얼굴 인식을 했을 때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 있네요. 컨볼루션을 거치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액티베이션 펑션도 거치고, 한 번 거친 다음에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이런 플링 레이어도 있겠죠. 있고, 다시 또 중간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기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와 컨볼루션 연산하고 플링 연산해서 나온 그 결과값이죠.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해상도는 작아지면서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요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모델에서 어떤 패턴들을 실제로 찾고 있는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요 하나가 필터 한 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필터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개 필터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보시면 어떤 건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수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백슬래시 부분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보고 있고요. 좀 점차 레이어가 이제 깊어지면서 보시면 좀 더 넓은 부분을 보고 있죠. 얼굴에서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거의 끝으로 가면, 마지막 레이로 가면 전체, 저 이미지에서 얼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부분이 찾아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레이어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CNN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각각의 결과값들에 의해서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전체 좀 더 큰 부분을 찾고, 이 부분들을 또 눈이 있으면 코가 있겠죠. 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조합을 해서 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전체 얼굴을 완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채널이라는 개념입니다. 채널은 뭐냐면 필터의 개수, 결과적으로 입력 또는 출력되는 거에 대한 개수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미지에서는, 컬러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3개 RGB,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개의 색상의 조합을 통해서 한 점을 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채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 채널이 3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있을 때 필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필터는
입력 채널 개수와 똑같은 게 한 묶음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각각 빨간색 필터, 녹색끼리 필터, 파란색 필터 이런 식으로 각각 연산을 하는데, 각각 이너 프로덕트 연산을 하는데, 그 이너 프로덕트 연산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했던 각 자리마다 곱해서 더하는 그 연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고 요게 출력하는 개수만큼 존재해요. 이런 묶음들이 출력하는 개수만큼. 여기서는 출력하는 개수가 6이잖아요. 이 때문에 6개만큼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이렇게 6개만큼 존재하는 필터들이 필터 묶음이죠. 이렇게 필터 묶음 요 하나가 최종적으로 썸에서 나온 값은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스칼라 값이 돼서 요 필터 묶음 하나가 실제 아웃풋되는 채널의 하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두 6개가 있으니까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해서 6개가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입력 채널에 있는 여기죠. 입력 채널에 있는 값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반영된다. 한꺼번에 반영돼서 그것이 출력의 하나의 채널로 간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에 있는 값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볼루션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그러면 아까 그런 채널들 그리고 필터들 이렇게 구성되면 실제로 연산을 할 때 메모리를 얼마큼 쓰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메모리를 쓴다는 거는 변수들 개수겠죠. 변수들 개수는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치 필터라고 했는데요. 이치 필터라고 표시한 부분은 여기서의 요 한 묶음을 말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입력하는 부분 5x 5짜리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안 했던 부분은 바이어스가 하나 있다는 거. 바이어스라는 값 자체 하나가 더 있어서 요 파라미터들에다가 바이어스 하나를 더한 값이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다. 전체 메모리를 차지하는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스는 의미는 당연히 선형 연산에서 하는 바이어스와 동일한 거고요. 선형 연산에서 필터들은 웨이트를 의미하고 이 이미지 자체는 X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런 필터 묶음들이 여기서는 지금 10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10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10개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필터 하나의 묶음이 76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니까 10개 출력 채널이죠. 출력 채널의 개수가 10개니까 전체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요, 이미지를 컨볼루션 하게 되면 끝부분이 날아가요.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3x3짜리 3x3짜리
필터를 가지고 컨버전 연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한 칸씩 꼭 한 칸일 필요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또 이렇게 또 옆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또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한 칸씩 이동해서 맨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같은 여기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동하면 여기까지 이동하게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나타냈던 이 값이 여기까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갖게 된 결과값은 이만큼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분이 비는 거죠. 출력에서. 그랬을 때 이 부분 비는 부분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양쪽 끝부분에,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왼쪽 오른쪽이 될 거고, 여기서 보면 이 아래쪽 위쪽 이 부분에 빈값, 보통은 아무 값이 없는 0으로 패딩 덧붙여줘요. 그래서 이걸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패딩하는 이유는 원본 이미지와 크기를 유지해 주려고, 똑같게 유지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하는 공식까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까지 꼭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얼마큼 줄어드나 이렇게 이만큼 이동하고 이만큼 주는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읽을 거리가 있는데요. 좀 더 보실 내용은 이렇게 원바이원 컨볼루션 이쪽 부분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CNN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원바이원을 쓰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차원을 줄여주고, 또 하나는 전체 구조를 유지한 채로 간단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픽셀을 읽어서 다시 한 픽셀을 읽는 거, 사실 이게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